대표님, 사업자금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고민 많이 되세요? 신보도 있고 기보도 있고 중진공도 있고 소진공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나는 어디를 노크해야 되는 거야? 고민 많으시죠? 지난 시간까지는 대표님 정책자금 받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준비가 끝났으면 이렇게 도전합시다. 어디를 고르세요? 라는 영상이에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14년째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부자사장연구소 이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시리즈 또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님들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저도 조회수를 열심히 노리는 이런 정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영상을 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자금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사업자금 어디서 받아야 될지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정책자금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업신용보증기금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정책자금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이 보증서를 끊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보증서 삼형제 누가 있죠? 대표적인 거 신용보증기금 첫째 형이에요. 둘째 기술보증기금 둘째 형입니다. 셋째 막내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세 개의 기관 중에서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랑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업신용보증기금, AT센터 등등등등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이 먼저인 거예요. 이 기준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 시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등등 직접자금 대출과 기타 등등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금을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단 내 매출 규모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직원 수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야. 직원이에요. 대표님 빼고 우리 가족 빼고 우리 이사님들 다 빼고 4대 보험 등록돼 있는 직원 수 기준으로 5인 미만이야. 그리고 매출액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우리는 동네 장사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신용보증재단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용보증재단 검색하면 우리 동네에 가장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나오거든요. 거기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쉬워요. 가장 심플하고. 하물며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저는 실제 사업자는 아니고 바지 사장인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고 친 적 있어요. 아버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등등등등해서 정책자금을 받고 했는데 돈 안 갚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세금 체납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만 30세 미만의 대표님들 가면 100% 의심받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유하게 해주는 데가 어디다? 신용보증재단이에요. 신용보증재단. 여기서는 왜 이렇게 유하게 해줄까요? 대상 자체가 동네 사장님들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자영업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줘야지 경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분들 서류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정말 그 구구절절 사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돈도 얼마 안 주면서 이걸 따박따박 따지겠다? 그렇게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동네 장사해요. 나는 그냥 자영업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을 가시는 겁니다. 기준점은 어떻다?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매출도 그렇게 많지 않아. 아니면 나 이제 동네 장사 좀 하려고 해. 이런 분들은 그냥 여기 가시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이렇게 캐 묻지도 않아요. 이 상위 기관 기술보증기금을 가거나 신용보증기금을 가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거나 등등등등을 가면 꼬치꼬치 캐 묻고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수더분하게 해준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닌데 가장 기준이 낮다. 동네 사장님도 해주고요. 짜장면집도 해주고요. 구두빵도 해주고요. 저처럼 이렇게 서비스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잘해주고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신용보증재단을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여기 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리 대표님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직원 수는 아직은 5인 미만이더라도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조금 괜찮은 자영업인 것 같아요. 나 식당을 하는데 식당 하더라도 월 한 5천 6천을 치는 것 같아. 월에 한 7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되게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미 8억이 넘어가네? 그렇죠. 이런 분들 되면 조금 더 상위 기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는지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건데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제조업인데 아니면 내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적어. 매출 아예 없어도 돼요. 기술력만 있다고 하면. 제조업이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뭔가 조금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제가 사업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매출이 적은 제조업은 기술보증기금 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용보증재단 들어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여기는 금액을 작게밖에 안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크게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불필요하게 여기 먼저 가면 기술보증기금이랑 신용보증기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막내가 한번 건드린 걸 제가 또 형된 입장에서 어떻게 제가 건드립니까? 그냥 막내한테 한 걸로 좀 만족하시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오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이게 3명이 형제거든요. 형제인데 이 막내가 건드린 걸 여기서 또 건드리기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고 하면 봐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약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기술력이 엄청 좋아. 이런 분들은 신용보증재단 제끼고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세요. 무조건 여기로 가세요. 그냥 기술력 있는 회사는. 내가 특허 있어? 가세요. 우리 회사가 연구소 있어? 가세요. 우리 회사가 뭔가 진짜 좀 기술력이 좋고 내가 학력이 좀 괜찮아? 기술보증기금 가세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신용보증기금을 안 될까요? 궁금하시죠? 신용보증기금은 첫째잖아요. 첫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를 찾아. 그래서 굳이 매출도 적은 이 사람을 해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매출이 적은 제조업은 신용보증기금보다는 기술보증기금보다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보랑 기보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은 어떻다? 첫째다. 기술보증기금은 어떻다? 둘째다. 그럼 신용보증기금은 첫째니까 어때? 좀 더 넉넉해.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일단 첫째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넉넉해. 막 넉넉하고 그냥 얘네들은 찾는 고객이 많아. 찾는 고객이 많으니까 어때요? 찾는 사람들 중에서 복잡한 거 싫으니까 그냥 매출 중심으로 볼게요. 매출 높은 사람 순서로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고 기술 기반의 사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은 기술력 좋은 사람들은 지원도 못 받고 다 사장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나온 게 기술보증기금인 거예요. 애초에 신용보증기금이 모든 것들을 다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기술력 있는 사람들은 너무 소외되잖아. 얘네들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기술보증기금.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높은 사람들 위주로 심사를 하는 거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는 거고 기술보증기금은 조금 더 미래가치 위주로 심사를 하는 거고 또 신용보증기금은 업종에 제한이 없어. 도소매를 하시든지 제조업을 하시든지 건설업을 하시든지 서비스업을 하시든지 그냥 다 오세요. 다 온 다음에 매출 높은 순서대로 따다닥 나눠서 매출 높은 사람들 위주로 줄 거예요. 재무제표 위주로 볼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웬간한 매출 적은 기업이 들어가면 무시당해요. 근데 기술보증기금은 아예 나온 태생 자체가 제조업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그렇게 기술력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조업이랑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이쪽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구분이 되셨죠? 탄탄한 기업들은 그냥 신보 들어가라. 근데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 제 영상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신용보증기금보다는 기술보증기금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거기다 한 가지 또 달라진 게 있네요. 2024년도, 2025년도 오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창업기업 가면은 1억 해줄게요. 이 정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막 툭툭툭툭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창업기업도 저희가 3억 기준으로 심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우수 창업기업 기준으로 3억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보증금이 옛날에 조금 더 빡빡했던 걸 조금 더 오픈되고 있어요.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심사 기준도 기술본증기금은 조금 더 유연하게 사업 계획서 또는 기술적 평가 또는 대표이사의 경력 이런 성장 가능성 이런 거 위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라고 기사를 막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졌네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때요? 매출 너무 작아. 난 제조업도 아니야. 난 소프트웨어 개발도 아니야. 그냥 재단 가시면 됩니다. 난 매출이 작아. 난 창업기업이야. 그런데 나는 제조업이야. 혹은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야. 이렇게 뭔가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출이 작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세요. 근데 매출이 확 커졌어. 이제 소기업이 아닌 것 같아. 좀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그때서야 신용보증기금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눠졌죠? 재단, 기보, 신보 이런 기준으로 들어간다. 근데 있잖아요. 딱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나는 기술력은 엄청 좋은데 난 한 2, 3억 받아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기술력이 무지무지 좋아. 나 대학원 나왔고 나 석사야, 나 박사야.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이 팀원들도 어마무시해. 진짜 보통 기술력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고 이게 정말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지무지 좋아. 이런 분들은 또 기보보단 신보가 낫습니다. 왜 그렇죠? 신용보증기금이 큰형이라고 했잖아요. 큰형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기술력이면 오히려 신용보증기금이 규모가 더 크니까 금액도 더 팍팍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대표님 아시잖아요. 스스로 아시잖아요. 어중 뛰면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시는 거고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좋아. 무지막지 좋아. 내 기술력은 남들이 들으면 획기적이래. 나 창업경진대회 나갔는데 막 수상해.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보를 가는 것보다 신보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매출이 적어. 소상공인이야. 그러면 그냥 재단. 근데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은 적지만 제조업이야.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야. 그러면 그냥 기보. 근데 내가 기술력이 진짜 어마무시해. 이거 내가 입증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큰형, 신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매출이 아예 높아. 매출이 한 20억 이상이야. 30억 이상이야. 그러면 그냥 신보.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 기준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재단, 신보, 기보. 근데 이 기보라는 데가 어떤 데다 가장 위로도 칠 수 있고 아래도 칠 수 있고 가장 중간 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간 지점에 갈 때는 요거는 좀 조심하세요. 실제로 나는 제조업인데 이 형식을 잘못 맞춰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실제로 제조업이야. 아니면 꼭 내가 만들지는 않더라도 OEM 제조를 맡기고 있어. 그러면 이게 기타 제조업이거든요. 분명히 난 제조업이긴 한데 그거를 형식을 잘못 맞춰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다?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품 매출로 내가 매출 신고를 했는지 제품 매출로 매출 신고를 했는지 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돼 있는지 도소매라고 돼 있는지 이게 키예요.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주고 싶어도 형식을 먼저 맞춰놔야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 되게 많아요. 대표님 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니까 기술보증기금 좀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컨설팅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제가 재무제표를 딱 까보면 대표님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대? 대표님 제조업 아니라고 이렇게 써놨네 이미. 재무제표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있는데 상품 매출로 해놓으셨어.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셔야지 왜 여기다가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올리셨어? 왜 그러셨어? 그러면 대표님 형식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로 평가를 잘 안 해줘요. 왜? 여기서는 굳이 대표님을 대출을 해주려고 일부러 그걸 다 인정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대표님 무슨 친척도 아니고 아는 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먼저 맞추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형식부터 못 맞추셨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증을 딱 들여다보고 내가 도소매로 돼 있나? 제조로 돼 있나? 서비스업으로 돼 있나? 건설업으로 돼 있나?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재단 가시면 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기술보증기금이 됐든 신용보증기금이 됐든 이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어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으면 실전공략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전공략법은 진짜 어디서나 다 먹히는 거예요. 어떤 건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빠서 우리 대표님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들어줄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류 준비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대표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오늘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서류 보고 딱 판단하고 마는 겁니다. 서류 어떤 거 봐요? 재무제표 볼 거고요. 두 번째, 기업부설연구소 있는지, 특허 있는지, 상표권 있는지, 벤처기업 있는지, 이노비즈 있는지, 이렇게 종이 쪼가리들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간단 말이에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세 번째로, 내가 이 돈을 받았을 때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하세요. 그냥 나 돈 받으면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돈 들어오면 어디다 쓸 거예요 라는 걸 숫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3억이 필요한데요. 3억이 들어오면 이 3억을 가지고 내가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거고, 지금 1단계 기술에서 2단계 기술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2단계 기술에서 3단계 기술은 어떻게 개발이 됩니다. 우리 기술 진짜 좋아요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서류로 만들어 가세요. 서류로.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표님 친한 동생이 대표님한테 돈을 빌리러 와요. 그러면 대표님 돈 빌려주기 전에 뭐라고 해요? 너 이 돈 어디다 쓸 건데?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동생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나 이 돈 어디다 쓸 거고, 이 돈이 들어오면 내가 이걸 마중물로 해서 돈을 이만큼 벌 수 있고, 돈을 이만큼을 벌게 되면 내가 언제 어느 때에 형 돈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형 나한테 돈을 빌려줘.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 동생한테 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여기도 대표님께서 이 돈을 어디다가 쓸 거고, 이 돈이 들어오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상환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자료를 만들어 와야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얼굴 보여주고 웃고 있다고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존공략법은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이만큼 좋아서, 우리 회사가 마케팅력이 이만큼 좋아서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서류로 만들어 가세요. 서류로. 기술사업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은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라는 로드맵. 그 로드맵을 설명을 하시고, 이 돈이 들어오면 이 로드맵 중에서 어떤 단계에 투입이 될 거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돈을 갚겠다라는 걸 객관적인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이 뭐다? 매출은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만의 기술력이 됐든 대표님의 능력이 됐든 그 부분을 어떻게 서류로 증명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노크하세요.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아무 준비 없이 쫓겨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매출이 완전히 적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가시는 겁니다. 근데 매출이 적지만 내가 제조업이야,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야, 뭔가 기술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기술보증기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매출이 아예 높아? 또는 기술력이 진짜 무지막지 너무 좋아?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을 노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관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거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다? 그들이 좋아하는 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왜 좋은지를 꼭 설명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좋은 회사를 운영을 하려니까 얼마가 필요하고 이 돈은 어디다가 쓸 거고, 이걸로 돈을 몇 년 후에 어떻게 벌어서 당신한테 상환을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대표님들이 너무나 안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게요. 디테일하게. 서류 준비를 했어. 서류를 제출했어. 통과가 됐어. 그러면 실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사가 뭐예요? 우리 회사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계가 있어 없어? 이 회사가 진짜로 이 사업계획서에 쓴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거 실사 나와서 하나씩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대표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꼭 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내 사업장에서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산가예요. 내 공장, 내 창고, 내 가게, 내 빌딩. 자산가가 되셔야 되잖아요. 사업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산가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